안녕하세요, 미스터 젠틀입니다. 지난 말레이시아 1편 숙소 추천에 이어서 가족여행 코스 추천을 드리고자 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쿠알라룸푸르 여행하실 때 코스 선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5명이서 3대가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이용했던 항공사는 인도네시아의 바틱 에어를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오전 7시경에 출발해서 12시 5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귀국시에는 10시 20분에 출발해서 아침 6시경에 도착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생각보다 좌석의 크기가 넓었고요. 수화물을 20kg까지 무료로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약 6시간 비행을 해서 1시경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에 저희는 그랩을 불러서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약 60km 정도 나오고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8인승 차량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189링깃, 한국 돈으로 약 53,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습니다. 숙소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보이는 스타 레지던스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숙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편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1일차 오후에 저희 코스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수리아몰, KLC 공원, 그리고 파빌리온 순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를 갔을 때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녔을 때 너무 깨끗하고 이 정도야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보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고요. 이렇게 많은 쇼핑몰이 있는지 감탄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계속 감탄을 하며 도시를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수리아몰은 파빌리온과 더불어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쇼핑몰입니다. 명품관부터 한식당까지 정말 많은 매장이 있고요. 지하에는 슈퍼마켓이 있어서 이용하시기가 좋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쇼핑몰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리아몰 반대편 문으로 나가게 되면 KLCC 공원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리아몰에서 나와서 KLCC 공원에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 정중앙에 6만 평이나 되는 큰 규모의 공원입니다. 이 공원의 디자인은 브라질의 유명한 조경 건축가인 로베르토 벌 막스라는 분이 디자인을 하셨고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종 나무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특히 야경이 정말 예쁩니다. 저녁 8시에 분수쇼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꼭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원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분수쇼는 수리아몰 앞에 이 위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 중앙에 수영장이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가 좋습니다. 공원 오른쪽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빌리온 가는 길에 아쿠아리아 수족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지나서 드디어 파빌리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랬던 거는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파리바게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파빌리온에 온 김에 여기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본 후에 숙소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워크웨이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빌리온에서 KLCC까지 이렇게 육교처럼 워크웨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일단은 차량의 방해를 받지가 않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워크웨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워크웨이를 나와서 다시 수리아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고요. 파빌리온에서 먹을 걸 너무 많이 사서
잠깐 호수를 바라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자, 1일차에는 이렇게 잔뜩 사온 먹거리를 숙소에서 먹으면서 야경을 감상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코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2일차 일정은 저희 숙소였던 스타 레지던스에서 수영을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보로 수리아몰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사 후에 지하철을 타고 무르데카 광장에 가기 위해서 마지드 자맹역에 내려서 도보로 광장과 시티 갤러리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센트럴 마켓의 쇼핑몰을 구경을 했고요. 여기서 그랩을 불러서 다시 자라날로 야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식사 전에 야시장 바로 앞에 마사지 거리가 있습니다. 장모님과 와이프는 마사지를 했고 저희는 스트릿 브랜드 스투시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라날로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부킨 빈당역에서 모노레일을 타서 이동하여 도보로 다시 숙소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리아몰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한식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요일 점심이라서 현지인분들하고 관광객분들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 음식을 선택을 해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수리아몰과 연결된 KLCC 지하철역에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드 자매까지는 새 정거장 구간입니다. 요금은 1.8링깃으로 약 53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하철 티켓은 이렇게 플라스틱 코인으로 나옵니다. 보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탑승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센서에 코인을 대시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차하실 때 코인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지하철의 느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밝은 느낌이고요. 깨끗합니다. 구걸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없고 역 자체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 치안과 사회 질서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하철도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철을 탑승하고 세정거장 이동을 해서 마지드 자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나가실 때는 이렇게 코인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차한 마지드 자맹역은 지상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하철역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울의 1호선 석계역이나 2호선 구의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여기는 역세권이죠. 네, 근데 사실 이 마지드 자맥은 모스크 사원입니다. 1909년에 건립된 모스크로 역사 전통이 있죠. 건축물이 상당히 예뻐서 저희도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가운하고 히잡을 두르고 입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그냥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지역이 쿠알라룸푸르의 센트럴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내렸던 마지드 자맹역에서 KL 센트럴역까지 주변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이죠. 중앙시장, 센트럴 마켓도 있고요.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이렇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지어진 건물이나 종교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을 KL 센트럴 지역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 메르데카 광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메르데카는 독립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는데요. 1957년 8월 31일 이 메르데카 광장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곳입니다. 네, 메르데카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차량을 통제해줘서 저희도 상당히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햇빛이 근데 너무 뜨거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시티 갤러리도 이동하면서 광장의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레이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소 시티 갤러리는 메르데카 광장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토존이 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아서 사진을 찍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시티 갤러리에도 입장객들이 많아서 저희는 관람을 포기하고 센트럴 마켓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주변에 커피숍도 못 찾았고요. 편의점이나 노점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트럴 마켓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에 작은 다리를 건너는데요.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상당히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도착을 해서 오늘 2일차입니다. 큰 쇼핑몰에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고 있는 이 센트럴 마켓 중앙시장이 가장 기대가 많이 됐던 그런 쇼핑몰이었습니다. 네, 오픈한 지는 100년이 넘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시장이고요. 기념품 사는데 정말 좋습니다. 또한 앤틱 제품이라든지 공예품, 옷 등등 저렴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장 내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반 정도 시장을 구경하고 그랩을 불러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랩을 타고 자라나로 시장 3거리에 위치한 소 마사지샵에 왔습니다. 그랩 요금은 약 4,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여기가 마음에 드신다고 3일 동안 계속 여기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1시간 정도 장모님께서 마사지를 받는 시간에 저희 아들들을 데리고 쿠알라룸푸르 스투시 매장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호기심이 있어서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요. 2층에도 스케이트보드 용품을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무슨 경품 추첨을 해서 번호를 불러주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발이라든지 의류를 사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 1시간 정도씩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야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시간인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야시장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정말 기가 막혔고요. 저희는 야시장이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날에도 야시장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가신다면은 꼭 여기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야시장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전부 다 맛집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맛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2번이나 갔던 식당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싸이우라는 이 식당이고요. 여기 처음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여기를 2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네, 자라나로 야시장이 분위기도 좋지만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모든 메뉴들이 대부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오징어 튀김, 새우, 치킨 다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모노레일을 타러 이동을 했는데요. 거리에서 이렇게 축구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길을 건너니까 이렇게 음악 밴드 공연도 있어서 더 여행지 온 기분이 나서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잠시 축구 공연과 밴드 공연을 보고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쿠알라룸푸르에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노레일을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화려한 야경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저희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부킨 나나스역에서 내려서 저희 스타레지던스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수영장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해서 저희는 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 중에서 오늘이 딱 중간되는 그런 날인데요. 벌써부터 아쉬움이 있고 남은 일정은 정말 재밌게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수영장 마감 전에 도착을 해서 잠깐이나마 수영을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 중에 2일차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3일차, 4일차 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차 일정은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위치한 바투 동굴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를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동굴에 다녀와서는 QLCT몰에 있는 NSK 그로서에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도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한 달 살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귀국하기 하루 전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트 동굴부터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침 식사 후에 그랩을 불러서 바트 동굴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상당히 좋고 고속화도로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소요 시간 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랩 요금은 28.5링깃으로 현지 환율로 계산하면 약 한 8,1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바트 동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하철로도 여기를 올 수가 있는데요, KL 센트럴역에서 시간당 3대 정도 다니는 지하철을 타면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금은 대략 3링깃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5명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랩을 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교는 이슬람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곳 바트 동굴은 힌두교 사원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중국 이주민들이 그 박쥐의 똥이죠, 구아노를 비료로 쓰기 위해서 이 동굴을 찾았다고 하는데 1870년경에 미국의 박물학자가 여기를 발견한 이후 힌두교 신자가 이곳에 절을 세우면서 힌두교 최대의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중앙에 보이는 저 큰 동상은 2006년 1월에 인도의 장인들이 3년 동안 제작한 42.7m 높이의 무르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큰 힌두교 성지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해서 힌두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힌두교에는 트리무르티라는 3대 주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을 상징하는 창조의 신 브라마, 두 번째는 태양을 상징하는 유지의 신 비슈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달을 상징하는 파괴의 신 시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파괴의 신 시바는 참 이름만큼이나 상당히 공격적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 신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물질적 파괴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파괴 능력도 갖고 있어서 인간의 굴레 또한 파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유지와 파괴를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바라는 신의 장남인 카르티케아, 그러니까 무르간의 동상을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바트 동굴은 정말 아름다운 동굴이지만 또한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복장 규정이 있는데요, 너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스카프를 구입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15링깃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고 가면 되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트 동굴로 올라가는 계단은 총 272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수라고 하는데요, 계단이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은 과거의 죄, 가운데는 현재의 죄, 우측은 미래의 죄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과거와 현재의 죄를 참회하고 미래의 죄까지 미리 참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272개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회가 됩니다. 더운 날씨에 상당히 힘들었고요. 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원숭이들이 또 많이 있어서 사실은 뭐 사진도 찍고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뭐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렴한 과자 이렇게 한 봉지 갖고 가면 원숭이한테 먹이 주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제 108번뇌라고 해서 절에 가면 108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72개 계단이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바로 공사를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놓아지면은 세계에서 3번째로 긴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지은 제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272계단이
다 다다르기 전에 어느 정도 참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올라온 높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부터는 원숭이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계단을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틀 동안은 이제 시내권에서 시장이나 이제 쇼핑센터 위주로 관광을 하다가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와서 자연경관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주변에 이렇게 볼 곳이 많아서 아마 한 달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72계단을 이제 다 올라와서 바투 동굴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서 좀 목이 말랐는데 정말 다행히도 입구에 작은 매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조금 목을 축였는데 현금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딱 이런 데서만 현금을 썼었는데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을 했었고 뭐 야시장도 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매점에서 이제 현금을 써서 이제 음료수도 사고 원숭이들 줄 과자도 구입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동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월이라든지 삼척, 제주도 등 이런 동굴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안에가 생각보다 너무 넓었었고 천장 부분이 이제 개방이 돼 있어서 천장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왼쪽에 이제 힌두교 종교 시설이 있어서 저쪽으로 가려면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렇게 가운데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 역시도 힌두교라는 종교에는 전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의식을 하는지 또는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어떻게 너무 뭐 엄격하거나 상당히 이제 뭐 규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희한한 거는 공작새 모형이 엄청 많았는데 이쪽에 이제 공작새가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새 공원에 가봤는데 거기도 공작새가 실제 많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작을 정말 원 없이 봤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내부에 이렇게 또 계단을 올라와 보니까 힌두교 종교시설이 여기 또 있었습니다. 역시 신발을 신고는 입장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의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경건하게 이렇게 어떤 의식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만 이렇게 봤었는데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장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는 닭이라든지 비둘기, 원숭이 이렇게 동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새소리도 많이 나고 원숭이가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투 동굴 내부를 둘러보고 원숭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272개의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자, 올라올 때 이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참회를 했었고 내려가면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단을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귀국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는데요. 돌아갈 때 뭔가 좀 사갖고 갈 계획으로 할인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근처에도 뭐 이온몰이라든지 뭐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런 쇼핑몰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내에 NSK라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할인점을 발견을 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내로 돌아갈 때 지하철을 탈까 잠깐 생각도 했었는데 날씨도 덥고 해서 다시 그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올 때와는 다르게 이 근처에는 그랩이 많지가 않아서 왔던 요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서 36.5링깃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시내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올 때 소요 시간도 약 30분 정도 걸려서 다시 시내로 왔습니다. 네, 퀼시티몰은 모노레일이 있어서 부킨 나나스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네, 주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길 건너에 5성급 호텔인 쉐라톤 호텔이 있고요.
주변에 대학교가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도 위치해 있어서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쇼핑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쇼핑에 앞서서 마트 바로 앞에 있었던 맨하튼 PC 마켓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 식당은 전혀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마트 바로 앞에 있어서 저희가 갔던 식당이었는데 할랄 음식점이라서 맥주나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파게티 같은 경우 한 7,5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5명이 가서 음식을 6개 시켰는데 토탈 가격으로는 약 65,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시장에서 그런지 맛있게 이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식사 후에 이제 NSK 그로서에 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갔던 마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마트이고요. 여기는 정말 할인점입니다. 식재료부터 공산품까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마트에서 생각보다 쇼핑을 많이 해서 일단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숙소에 와서는 다시 짐을 풀고 수리아몰로 갔습니다. 유니클로 매장과 베이프 매장을 둘러보고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직접 사온 식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초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3일차 일정의 마무리는 레지던스에 있는 수영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드디어 4일차 마지막 일정입니다. 저희는 오전에 체크아웃을 하고 그랩을 불러서 쿠알라룸푸르 새 공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 새 공원의 장점은 일단 시내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숙소에서도 한 15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둘러보시는 코스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샵도 비교적 잘 돼 있어서 저희는 점심도 여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용요금 같은 경우 어른은 85링깃으로 약 한 25,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어린이는 60링깃, 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공작새를 비롯해서 독수리, 부엉이 등 다양한 새들을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시 반부터 4시까지 먹이주기 쇼, 패러쇼, 다양한 쇼들이 시간대별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가시면 상당히 괜찮은 코스를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날 코스는 상당히 이제 즉흥적으로 새 공원을 골랐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동물, 조류를 좋아하시거나 어린이들이 있다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새 공원을 나와서 자라난로 야시장에 있는 소호 마사지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와이프는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수트시 매장과 슈프림 매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라난로 야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공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는 공항에서 산 음료수, 캔이죠. 이걸 절대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좀 실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서 음료수 구입해서 비행기 타시려고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했고요. 3박 4일 동안 정말 알차고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 영상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